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버캠프 2일차 노인재활운동 아카데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아주 신경과학의 제일 유명한 사례와 또 동작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머리 때리면 신경세포가 죽는다, 혹은 아이 때부터 신경세포가 가장 발달하여 20대 때는 신경세포가 점점 감소해서 신경세포가 새로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1900년도 이후에 신경가소성이라고 하여 신경세포는 새로운 환경과 학습, 습관에 의해서 새롭게 변형이 되고 새로운 지도를 그린다라는 이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번도 야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부터 야구를 치게 되면 자세나 계속 헛스윙을 치겠죠. 하지만 전문적인 코치를 만나서 야구라는 이 동작, 스윙이라는 동작과 자세를 배우는 순간부터 하루, 일주일, 6개월, 1년 후의 모습은 프로 선수답지 않게끔 자세가 변할 것입니다. 이처럼 운동과 학습, 훈련되지 않는 상태와 훈련된 상태에 비교를 해보면 이 뇌는 이 신체 지도라는 걸 갖고 있는데, 처음에는 야구할 수 없는 지도를 갖고 있다가 야구를 학습과 반복을 하여 야구할 수 있는 지도를 새롭게 갖게 된 거죠. 이 이야기는 노인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자세가 구부러진다거나, 옛날에는 할 수 있었던 동작들이 현재는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동작들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신체의 지도가 점점 흐릿해지며 또 까먹게 되는 현상일 수 있는데요. 가장 두드러지는 게 바로 수술 후의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수술 전에는 잘 사용했던 그런 몸들이 수술하고 2주, 4주, 8주 병상 침실 동안 누워있는 동안에 근력이 빠지고 점점 걷는 것들이 힘들어지고 앉았다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근력이 갑자기 빠진 것보다 뇌에서 우리 몸을 사용하는 방법을 잃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재활적 관점으로 기능 감소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각자 관절, 심장, 기관들이 자기가 해야 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좋아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나빠집니다.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라고, 쓰면 쓸수록 사용하면 할수록 좋아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안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요. 노인 재활에 있어서는 우리 이 신체, 인체, 근육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적입니다. 특히 가장 어르신들의 필요한 것은 독립적인 생활인데요. 수술 후에 침상에 누워있다가 스스로 화장실을 못 가서 굉장히 우울증에 빠지시고 자괴감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엔 노인재활 운동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니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자리에 바로 누운 자세에서 일어나기까지의 운동을 지금부터 하셔야 우리 몸에는 학습이 되고 반복, 습관을 통해서 뇌의 지도를 그려진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안 할 시에 뇌의 지도는 흐릿해진다는 가설 이론입니다. 지금부터 먼저 평가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바로 누워 보십시오.
바로 누우신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면 일어나 보세요.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바로 누워서 일어나실 때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과 이렇게 일어나신 분들이 있는데요. 두 분 다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다라기보다도 움직이는 순서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런 동작으로 일어나셨다라는 자체는 정말 건강하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어르신분들은 점점 근육이 힘이 빠질 때 바로 누운 자세부터 일어나기까지는 굉장히 힘듭니다. 바로 누워서 일어나기까지는 순서라는 게 있어요. 순서. 하지만 내가 편한 자세로, 편한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습관이 생기고 반복 학습이 생기는 건데, 지금부터라도 다시 바꾸셔서 일어나시는 법을 배우실 겁니다. 어제 운동했던 것처럼 바로 누운 자세부터 시작할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누운 자세부터 롤링 혹은 사이드라인, 옆으로 누운 자세를 바꿔줍니다. 이때 뇌졸중을 겪으신 어떤 중풍 환자, 어떤 반신 마비가 오신 분들은, 예를 들면 내가 오른쪽이 마비가 왔다. 그렇게 되면 아프신 쪽으로 가셔야 힘을 덜 받는데, 내가 만약에 마비가 안 온 쪽으로 오게 되면 돌리기에 힘이 없어가지고 힘들겠죠. 그래서 반신 마비가 오신 분들은 반드시 안 좋은 방향으로 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옆으로 누우실 때 오른쪽을 펴시고 다리를 돌려서 롤링이라는 자세를 합니다. 자, 이런 자세는 옆으로 눕게 되고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엎드린 자세로 합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우리 어저께 배웠던 고개를 들고요. 아이의 3개월 자세인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 스핑크스 자세를 배웠죠? 스핑크스 자세,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네발기기 자세입니다. 이 네발기기 자세는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겠다는 어떤 자세로서 네발기기 자세, 어저께 효율적인 자세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때는 엉덩이 뒤로 빠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리를 앞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하프 닐링 자세에서 주의사항은 내가 체간이 앞으로 있게 되면은 손목도 안 좋을 거고 넘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반드시 체간의 안정성, 하체의 이 무게중심을 뒤로 가시는 것이 연습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백워드 락킹이라는 자세, 이런 자세를 배웠었죠? 다시 한번 반 무릎 꿇는 자세부터, 자세가 이제부터 균형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내가 균형 잡기 힘드시면 반드시 앞에 침상이나 책상을 두시고 그걸 잡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좀 괜찮다 싶으면 체간의 안정성 균형을 잡고요, 일어나는 거죠. 혹은 내가 이게 더 힘들다, 안정성을 높여야 됩니다. 손을 집으신 상태에서 다리를 굽게 되면 약간 어저께 배웠던 스쿼트 자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세에서 스쿼트 자세, 쪼그라든 자세, 천천히 균형이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대다수의 어르신분들은 일어나실 때 체간이 앞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넘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사항은 체간의 안정성을 뒤로 유발해라. 뒤로.
그렇게 되면 균형을 잡기가 수월합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서 있는 자세까지는 다양한 자세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주시고요. 자연스럽게 엎드려서 유지합니다. 어제 배웠던 3개월 자세인 고개를 들게 되고 무릎 팔꿈치를 구부리고 쭉 펴섰다가 스핑크스 자세. 체간의 중심이 배에서 엉덩이로 바뀌게 되고요. 중요한 게 한쪽 다리를 올리시고요. 천천히 스쿼트 자세로 바꿔줘서 일어나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 특히 혈압에 문제 있으신 분들은 기립성 저혈압으로서 어지러움을 느끼실 수 있으니 반드시 옆에 잡을 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대 높이가 이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라고 가정하고 뭐 이 정도로 가정할게요. 자, 이 자세 내발기기 자세에서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부터 불안하기 시작하죠. 그때는 어제 뻗는 동작 배웠죠? 뻗는 동작해서 잡고 일어나시는 거죠. 자, 반대로 서 있을 때 눕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누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건강하신 분은 상관없는데 엉덩이를 쿵 하게 되는 순간 고관절의 충격 때문에 고관절 골절이라든지 또 엉덩방아를 찍어서 멍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서 있는 자세에서 눕는 자세도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는 동일한데요. 바로 서 있는 자세에서 천천히 체간의 안정성을 최대한 높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체간의 안정성이라는 말은 기저면 위에 나의 중력 중심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내가 다리를 모으게 되면 이 기저면이 좁아질수록 중심 잡기 어렵겠죠. 하지만 기저면이 넓으면 넓을수록 중심 잡기가 쉬울 겁니다. 반대로 기저면 위에 중력 중심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큰 안정성을 갖게 되겠죠. 동일한 원리로 안정성을 최대한 높여서 땅을 짚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웠던 다리를 반무릎 자세로 바꿔주시고 내발기기 자세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뒤로 빠져서 허리 펴시고 쭉 하시고 발 펴고 롤링 그리고 바로 눕는 자세까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있을 때 롤링 엎드려 눕고 고개를 들면서 스핑크스 자세 내발기기 자세가 되겠죠. 체갈의 안정성이 뒤로 빠졌죠. 그러면서 다리를 한쪽 다리 그리고 체간의 안정성을 넓혀서 세쪽 다리였으면 넓혀서 천천히 일어나는 겁니다. 어제 배웠던 스쿼트 자세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면 힘이 생기겠죠. 바로 서 있는 자세에서부터 눕는 자세까지 체간의 안정성을 높여서 쭉 빼시고 내발기기 자세 그리고 스핑크스 잘 돌아오시고 옆으로 롤링 엎드린 자세에서 바로 눕는 자세까지 우리가 아이 때 누워있죠. 1개월, 2개월, 6개월, 1년이 되면 아이는 일어서서 걷는 걸 배웁니다. 하지만 나이가 점점 지나고 시니어,
노인으로 가면 갈수록 서 있는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눕는 자세로 가고 있어요. 노인 재활은 숨을 헥헥거리고 막 그런 근력 운동하는 것보다 체간의 안정성, 협응력 등 이러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포인트고, 그것이 노인 재활이므로 누워있는 자세에서 서 있는 자세로 체위를 바꿔주시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따라하는 시간을 가지실 건데요. 내가 만약에 60대다, 물론 난 건강하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70대, 80대 가면 갈수록 한번 해보시게 되면 내가 눕는 방법, 누워서 일어나는 방법을 까먹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을, 제가 가르쳐주신 운동들을 학습하고 반복하여 습관으로 계속 하게 되면 우리의 뇌에 지도가 있는데 지도를 새롭게 그리게 되죠. 하지만 지도가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우리가 운동이라든지 행동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지만, 내가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그게 힘들다, 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면 못하겠죠. 그런 사람들의 뇌를 꺼내서 지도를 펼쳐보면 이 뇌의 지도는 흐릿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을 다 같이 반복하고 저와 같은 전문가가 학습하고 이런 걸 배워서 습관으로 바꿔주신다면 이런 누웠다가 일어나는 이 모든 자세, 하물며 어제 배웠던 그런 동작들은 뇌에 각인이 되고 우리가 쓰는 방법이 점점 더 쉽고 선명하게 그려질 것입니다. 노인 재활은 독립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노인 재활은 막 뛰고 숨 헐떡헐떡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안정성, 체간의 안정성, 협응력 등 우리 몸에 있는 조화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